자, 이번 시간에 재개발 사업 방식에 의한 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기본적으로 계량 재개발이냐, 순환 재개발이냐, 사업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량 혹은 순환. 자, 그럼 계량 재개발부터 본다면, 기본적인 개념과 특징을 볼게요. 자, 계량 재개발은 수복 재개발의 일종이다. 수복 재개발 어떤 거였어요? 어떠한 곳을 전체적인 공간을 바꾸는 게 아니라 노후 불량한 요소들, 뭐 도로가 되면 도로, 집이면 집, 그와 같은 요소들만 바꿔주는 게 수복 재개발이었죠. 자, 기존의 도시 환경의 시설 기준 및 구조 등이 현재의 수준에 크게 미달되는 경우, 즉 과거에 설치되었던 기준이 현재의 수준에 크게 미달되는 경우 기존 시설의 확장, 개선 또는 새로운 시설을 첨가를 통해 기존 물리적 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여서 도시 기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도시 재개발의 형태다. 무슨 말이에요? 계량 재개발. 조금만 바꾸자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만약에 8m 도로가 있었는데 8m 도로가 시대가 지나면서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12m 늘리자. 이런 식으로 약간의 기준만 바꿔서 기반 인프라만 조금씩만 고쳐서 바꿔주는 게 계량 재개발이다. 그렇죠? 거의 수복 재개발과 다르지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그 기반 시설에 대한 얘기죠. 수복 재개발은 건축물이나 기반 시설 두 가지 다 이야기했었다면 계량 재개발은 이제 시설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 자, 특징으로 본다면요. 자연 발생적 형태를 취해온 개발도상국들의 도시 개선 작업에서 흔히 이용된다. 자연 발생 형태를 취한, 즉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도시가 커지고 거대화지는, 즉 계획적인 도시 발전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조금씩 커지게 되는 도시 형태에서. 그럼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도시가 있었는데 당초에 8m 조그만 도로가 있었어. 근데 도시가 커졌어. 커지면서 이 도시 용량을 늘려주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계량 재개발을 선택한다. 자, 도시환경 건설에 투입된 자원을 보호하고 도시환경 건설에 투입된 자원을 보호하고 적은 비용으로 도시의 기능과 질을 개선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도로만 조금씩 바꿔준다는 거. 도시 구조에 대한 변형을 최소화함으로써 도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기존 도시 시설을 보조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다. 거의 내용이 수복 재개발과 비슷하죠? 거의 동일해요. 왜 그래? 수복 재개발의 일종이니까. 그쵸? 자, 그리고, 자, 다음은 순환 재개발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순환 재개발. 자, 순환 재개발이라는 것은 롤링 리벨먼트다 해서 개념. 재개발 구역의 일부 지역 또는 당해 재개발 사업 지역 외의 지역의 순환용 주택을 활용해서 재개발 사업 방식을 시행한다. 무슨 말이에요? 재개발 구역이 있어요. 그쵸? 재개발 구역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 어떤 거? 순환용, 즉,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재개발, 철거가 시작되면 이쪽에 가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주 대책을 마련했다는 거죠. 그래서 순환용 주택을 활용해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함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자를 공사 기간 중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면서, 그쵸? 임시로. 즉, 여기에 내가 살고 있었는데, 여기 철거가 들어와야 돼요. 철거 들어오는 거 어떤 거였어요? 무슨 재개발? 전면 재개발이죠. 전면 재개발하면 여기 살고 있던 사람들 살 집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무슨 대책? 이주 대책을 마련하는 거죠. 어떻게? 순환용 주택을 마련해서. 그래서 철거되는 자를 공사 기간 중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면서 재개발 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재개발 구역 또는 재개발 사업 시행 지구를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이다. 말이 좀 어렵죠? 자, 이렇게 있겠죠. 여러 개 사이트가 있다고 쳤을 때, 자, 우선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전면 철거를 해야 된다고. 그쵸? 그러면 이 사람들 갈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고, 혹은 이쪽도 가는 거죠. 왜? 여기에서 살았을 때, 이쪽도 재개발 구역인데, 이사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사 가는 사람들을 순환용 주택으로 마련해서 일로 보내고, 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 철거해서 살게 하고, 여기 완공되면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고, 요거 철거할 때 또 다른 곳에 이주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주 대책을 마련해서 공사 기간 동안에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순환 재개발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서민들의 주거 안정, 이사했을 때 이사 갈 집 없으니까 이런 것들 체크해 주냐고, 만들어 주냐고 채택하는 방식이다. 자, 도입배경 1955년 12월 도시개발법을 제정하고요. 기존 합동재개발 방식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적 방식으로 순환적 재개발을 선정했다. 합동재개발이 어떤 거였어요? 기존에 있어서 지금 현재 법은 없어졌는데요. 합동 두 개가 같이 진행하는 거잖아요. 두 개가 같이 두 개를 하나의 구역을 보면서 같이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이쪽도 철거고 이쪽도 철거잖아요. 그렇죠? 합동인데 우선 여기 철거했을 때 여긴 살아 있었겠죠. 다만 뭐가 없었어요? 이주 대책이 없었잖아. 이주 대책을 추가한 것이 순환 재개발이라는 거죠. 합동 재개발은 두 개 같이 있었고 이주 대책을 추가하는 것이 순환 재개발이다. 그래서 대안적 방식으로 순환 재개발이 성장했고요. 서울 상계와 창신동 신림 2-1지구에서 사업 시행 방식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이제 우선 우리나라 도시 개발의 하나의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유형을 본다면요. 지구 내 순환 재개발이 있고요. 지구 간 순환 재개발이 있죠. 지구 내 순환 재개발은 어떤 거겠어요? 도시 공간을 하나의 구역에서 재개발 구역을 여러 개의 공구로 분할해요. A, B, C, D 여러 개의 공구를 분할해서 여기 전면 철거했을 때 이주대책 마련하고요. 여기 철거했을 때 이주대책 마련하고 건설되면 일로 들어가고 그렇죠? 로테이션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재개발 구역에서 여러 개의 구역을 쪼개주면서 롤링을 하겠다. 지구간 순환재개발, 재개발 구역을 전면 철거 방식으로 할 때 주민을 다른 곳으로 임시 이주 후 재이주한다. 전면 재개발하고 일로 간다는 거죠. 자, 지구간. 자, 공공임대주택 활용형. 자, 공공임대주택으로 재개발 지역의 주민을 임시로 거주시키겠다. 공공임대주택 어디 소유예요? 국가 소유죠. 정부 소유죠. 이와 같은 공공성이 있는 건물로 임시로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렇죠? 혹은 공한지 활용형, 재개발 구역의 일정 거리 내에 있는 공한지를 활용했다. 새로운 공터의 건축물, 주거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 나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있죠. 컨테이너 박스 주거지 같은 거 가끔 보셨을 거예요. TV 같은 데서.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 같은 곳에 주거지 좀 만들어주는, 새로운 이주 대책을 좀 마련해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전면적 철거를 했을 때 우선 이사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거지를 마련해주는 방안으로 우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이 되겠죠. 그래서 공동주택을 활용하거나 공한지를 활용해서 도시개발을 하는 방식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본다면 효과. 자, 주변 전셋값 등 부동산 시대 안정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 살고 있었는데 이거 싹 밀어버리면 이 사람들 주변으로 빠지잖아. 그러면 일부분에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확 튀어나와요. 그럼 당연히 전셋값 올라가겠죠. 이거 한번 되게 사회적으로 문제 있었잖아요. 어디? 아현동, 그리고 흑석동, 중앙대하고 저기 신촌, 연대, 이대 이쪽 동네에 있었던데 여기 흑석동, 중앙대 지역 재개발 들어갔고요. 아현동, 북아현동 재개발 들어가면서 이 일대가 전면으로 나가니까 갑자기 주택이 없어지잖아. 중앙대 학생들 혹은 신촌 일대, 이대나 연대 학생들이 살고 있던 집이 없어지니까 갑자기 주변 지역으로 몰린 거죠. 그래서 가격 급등하고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한번 일어났었죠. 그렇죠? 주민들의 높은 재적천율이 있다. 자, 우선 그렇잖아요. 재적천율. 나 여기 살았었어. 여기 살았었는데 딴 데 이사 갔다 다시 우리 동네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주민들, 기존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기존의 커뮤니티를 유지할 수 있는, 마을의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거고, 철거민 및 세입자, 이주민의 원만한 해결이 있다. 그러니까 서로 철거했을 때도 여러분이 뉴스 같은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 플랜카드 중에 가장 큰 게 무슨 뭐 어디 공사든 무슨 지자체든 거기는 이주 대책을 마련하고 철거에 들어와라. 이 말 제일 많단 말이에요. 내 생존권 보장해라. 아니면 뭐 투쟁하겠다. 내가 갈 곳을 마련해 준다면 철거하는 사람들과 그런 마찰 분명히 줄어들겠죠. 세입자들의 주거 환경을 보유할 수 있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업 기간 단축이란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이주대책 마련해주면 당연히 동의해주겠죠. 동의 안 해주고 뻗팅기니까 조폭들 들어오면서 막 싸우게 되는 그런 재개발 문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법은 참 좋아요. 참 좋은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진 않은 방법이죠. 그 순환형 주택을 마련하는 거,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다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방법이다 보니까 방법은 좋지만 많이 사용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 방안이죠. 자, 그래서 보신다면 계량 재개발과 순환 재개발. 자, 계량 재개발은 수복 재개발의 일환으로서 수복 재개발을 진행하는 방법으로서 기반시설 인프라들의 보존을 해야 되는 방식이었고요. 순환 재개발은 전면 철거 방식을 채택해서 롤링, 여기 구역을 좀 쪼개고 공구를 좀 쪼개서 지역 간 혹은 지구 간에서 주거지 이주대책 마련해서 세입자들이나 그런 철거민들이 원만한 이해관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 방식이었습니다. 재개발 대상에 따른 분류네요. 재개발 대상에 따른 분류로 본다면, 자, 재개발 대상. 우선 도심이냐, 주택이냐, 공장이냐, 시장이냐. 총 4개의 공간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심 재개발. 자, 도심 재개발의 개념을 본다면요. 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하여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하고 전환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재개발 산업이다. 자, 도심지 및 부도심. 자, 도심과 부도심이라는 거, 서울 같은 경우 2도심의 5부도심 체제죠. 2도심 종로와 강남이고, 5부도심, 뭐, 용산, 청량리, 영등포 등등등의 2도심, 5부도심 체계예요. 그런 공간과 간선가로, 메인가로죠. 우리 뭐 테헤란로라든지 뭐 올림픽도로라든지 그런 간선도로변에 기능이 쇠퇴했대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공간을 활성화시키자. 그러면 도심지잖아요. 그래서 그 기능 회복 또는 전환기를 위해서 실행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자, 목적. 쇠퇴해진 도심 기능을 회복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자. 쇠퇴해진 도심 기능을 회복하여. 요거 같은 경우 어디 보면 돼요? 창신동. 자, 요거 같은 경우 어디 보면 돼요? 청진동이죠, 청진동. 여기, 우리 서울시의 광화문 옆에 있는 청진동. 우리 청진동 해장국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청진동 일대가 도심지잖아요. 광화문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있으면, 청진동이 어디냐면, 요거 종로예요, 종로. 종로고, 여기 종각이죠. 종각이고, 좀 더 가면은, 여기 이제 세종대왕 있는 광화문. 그러면 요쪽 일대. 여기가 청진동이란 말이에요. 요 길가 바로 개발하고 있잖아요. 어디? 도심지잖아, 도심지. 왜? 여기 청진동 해장국이 있었다는 거. 청진동 해장국이 유명한 것은요, 그 과거 역사적 전통을 보면 이 동네가 주막도 있었고요. 주막도 있었고, 좀 도살장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청진동 역사적인 그걸 보면은 소뼈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소뼈 같은 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주막이든 소뼈든 그런 게 있었다면 도살장이 있었고, 그런 과거로부터 전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나면서 여기 청진동 해장국이 유명한 건 여기에 해장국집들이 많았다는 것이고, 그런 곳을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 광화문 앞에는 정말 큰 건물들이 있고요. 종로에도 높은 건물도 있잖아요. 근데 청진동은 해장국집이 있었다. 낙후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도심 기능의 회복을 위해서 개발하자. 이런 것이 도심 재개발이다. 그래서 도심권의 업무 기능 강화 및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요. 영세 필지, 불규칙한 필지의 비율을 제거하고 적정 밀도를 확보하겠다. 기본적으로 영세 필지라는 건 조그만 필지잖아요. 조그만 필지. 이런 것을 여러 개 합쳐서 보밀복합할 수 있는 개발로 잡아주자는 개념이고, 자, 개인적 사회적 교통 비용을 감소시키고 도시 미관 수준을 향상시키겠다. 아무래도 뭐 이것이 정말 바람직한 건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다 고층화되어 있고 세련된 건물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조금 오래된 건물들 같은 경우 조금 안 좋아 보이는 것도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물들을 리모델링 하거나 필지들을 합쳐서 새롭게 도시 기능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해보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도심지, 아는 CBD라고 불리는 그런 도심지의 재개발을 하는 것이 도심 재개발이고요. 자, 이런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면
자, 문제점을 살펴보면 개별 사업 단위로 추진되어 효과가 미흡하고 도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개발 사업 단위로 추진했다는 거, 도심지라는 것은 어때요? 집가가 무지하게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 필지를 묶어서 한 번에 개발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개발하다 보니까 도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도시 문제 해결보다는 토지 이용에 고도화에 치중한다. 그러니까 도시의 전반적인 미관 개선이나 뭔가 기능 제고를 하기보다는 비싼 도심이다 보니까 고도화의 토지 이용, 고층화를 만드는 것에 치중한다. 전면 재개발 위주로 구획을 지정해서 사업 대상 범위가 협소하다. 전면 재개발, 한 번에 땅을 다 밀어야 되다 보니까 사업 범위를 좀 적게 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공공의 지원 저조 및 사업의 장기화로 인해서 생활이 불편하고 공공시설 확보가 매우 저조하다. 즉 소규모고 어쨌든 최대한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플래닝을 하다 보니까 공공시설 확보할 수 없겠죠. 그래서 공공의 참여보다는 민간에 의해서 시행된다. 기본적으로 이런 뭐 도심에 새로 큰 건물도 들어온 거 다 보면 그 공공 아니잖아요. 무슨 대기업 본사도 이런 것들 다 보면 민간에서 시행한 거니까 공공성이 약간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심 재개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위계획에 입각한 일관성 있는 도시개발 정책과 행정 편의 위주의 대책을 살펴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제 행정적인 법령에 따라서 진행한다기보다는 기본적인 큰 틀에 맞게끔 계획을 따줘야 되고, 전체 도시의 공간 체계 또는 주변 지역과 연계성을 강화한다. 하나의 시설이 들어왔을 때 주변 지역과 어떻게 연동돼야 될지 생각하자는 거죠. 그리고 재개발구역 전체에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구역이 지닌 전통성을 강조해서 그 지역사에 입각한 계획을 수립하자. 어떻게 보면 정말 뻔한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재생을 했을 때 그 지역의 정체성이나 고유한 문화 등 다 봐야 되니까.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해서 도심 재개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좀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주택 재개발과 공장 재개발 그리고 시장 재개발이 어떤 건지 보다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